저희가 사진을 다 볼 수 있어요.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의 얼굴은 험상궂지만 착한 사람도 있고, 얼굴은 착해 보이지만 마음에는 악마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다 봤는데 결론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피지 은혜로 교회 사건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단 종교가 이제 피지에 가서 교인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감금하는 사건이었는데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교주가 피지로 간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기독교 협회에서 이단으로 판정이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더 이상 교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피지가 낙토,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천국이다 하고 대기근에 대비해서 우리가 피지 낙토에 가서 농작물을 경작을 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400명을 데리고 피지에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주비는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는 자기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피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제목이 이주비를 자기가 편취한 거고, 그리고 나가고 싶은 사람을 못 나가게 감금했고, 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성경의 구절을 이용해서 구실을 만들어서 폭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지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감금돼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교인이라도 같은 교인이 아니라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누리는 게 많아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탈출하고 싶어 하고. 탈출하고 싶어 해도 탈출을 못하는 이유가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도망을 가게 되면 우리 가족들이 구타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첩보 입수부터 현지 검거 현장까지 제가 다 참가를 했고 주도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을 대폭 낮췄어요. 그전에 50억이었던 경제 피해 금액을 5억으로 낮추면서, 물론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진다 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색수배 기준을 낮췄고, 적색수배 기준을 낮추면서 나우루라는 나라로 도망간 도피 범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존 규정에 따라서는 적색수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때 피해액이 11억이어서. 근데 이제 규정을 바꾸면서 이 사람이 적색수배자가 된 거예요. 저희가 다시 수배를 걸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 나우루 근처인 피지에 저희가 출장을 갔어요. 가서 피지의 은혜로 교회라는 단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첩보를 그때 입수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첩보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써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 압수수색까지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주는 국내로 입국했을 때 검거를 했고, 현지에 있는 교주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주도하고 있는 은혜로 교회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지를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저희 경찰관들이 파견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전에 외국 학자 롬브로저라는 사람이 생내적 범죄인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요지는 범죄인은 타고나는 거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물론 지금은 맞지 않는 학설이라고 판명은 됐는데, 저도 그래서 결제하러 오면은 저희가 사진을 다 볼 수 있어요. 해외로 도망간 사람들의 다 봤는데 결론은 알 수 없다. 누군지가 이게 얼굴에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알 수 없고, 얼굴은 험상궂지만 마음이 착한 사람도 있고, 얼굴은 진짜 착해 보이지만 마음에는 악마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자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누구든지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범죄 얘기를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왜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냐 하는데, 저는 이제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라는 걸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너무 관심 없지 마시고 주변에 일어나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범죄 같은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향후에 이제 비슷한 사례가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을 국내에서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는 범죄자가 한 70%, 80% 정도. 해외 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에 있으면 검거될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한국 경찰관들이 일을 잘해서 바로바로 검거를 합니다. 또 위치 추적도 되고, 그리고 국내에 있다 보면은 옆에 있는 같이 공범들, 그리고 주변인 수사를 하게 되면 바로 잡힐 확률이 높아지고, 해외로 가게 되면 일단은 연락 같은 게 많이 끊기고, 그리고 한국 경찰이 힘이 안 닿기 때문에 해외로 가면 국내보다 검거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해외로 많이 도망가죠.
제가 오랜 기간 부서에서 일하면서 본 거는 얼핏 생각할 때는 수백억을 훔쳐가지고 호화롭고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잡힐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다가 잡혀서 송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가족들, 친지들 되게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는데 올 수는 없고 결국에는 적정한 자기의 주어진 처벌을 받고 한국에서 다시 정착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마음 불편한 시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하나를 끝낸 느낌,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를 또 끝냈구나 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동안 굉장히 편하죠. 내가 계속 생각했던 누군가를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 동안 저 사람을 빨리 잡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계속 생각했었는데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근데 그게 한번 하면 인생의 큰 숙제를 내가 해결한 거다. 저희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것인가를 연구를 매일 합니다. 가기 전에는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또 현지 경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위험은 미리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못 피웁니다. 해외에서 검거되면 기가 확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현지 감옥에 있으면 기가 한 번 더 죽습니다. 또 현재 우리 경찰관이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호송을 갑니다. 제일 잘 보여야 될 경찰관 때문에 한 번 더 기가 죽기 때문에 사실 반항한다는 거는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이미 죄가 있는데 거기다 반항한다는 거는 자기 죄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멍청한 범죄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거되면 변명은 뻔하죠. 제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저 친구가 공범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걸 의도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기범들은 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도 형사들한테까지도 사기를 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형사님 이거 투자에 아주 좋은 거라고 형사님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투자 기가 막힌 거라고. 물론 안 속죠.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공조했던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중요한 첩보를 주겠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국정원 직원한테 첩보를 받았습니다. 받은 게 보니까 김모 씨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한 개가 아니라 많이 운영을 해서 그 액수가 엄청나다라는 거였고 그때 당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제가 준 첩보를 가지고 한동안 수사를 해서 피자들을 많이 검거를 했고 계산해 보니까 1조 하나 넘는 도박 자금이었습니다. 한국에 사람은 거의 다 잡았고 나머지 이제 주범하고 일부 간부들은 다 필리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코리안 데스크하고 공조팀하고 해서 잡게 됐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드라마 카지노 보셨죠? 거기서 손석구 씨가 코리안 데스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필리핀에 있으면서 한국인 관련된 주요 강력 사건 해결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외도피 사범 범죄자들을 검거해서 한국으로 송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전에 범죄도시 2 보셨죠? 손석구 씨가 이제 했던 그 사건이 범죄도시 2에서는 배경이 베트남인데 사실 모티브가 된 사건은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이라고 안양 환전소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서 갔던 그 일당들이 있어요. 그 일당들이 현지에서 한국 사람을 유인해서 돈을 뺏고 감금하고 납치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살인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 피해 사건이. 그래서 경찰청에서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서 한국인 경찰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코리안 데스크입니다. 베트남에도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 경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인 경찰관이 나간 코리안 데스크는 필리핀에만 있는 거죠. 필리핀 박학렬은 원래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사건이라고 한국인 교민을 3명을 살해한 주범입니다. 그때 당시에 코리안 데스크하고 현지 이민청과 공조를 해서 검거됐는데 이 친구가 탈옥을 2번이나 했는데 두 번째 탈옥했을 때 마약을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현실이니까요. 마약을 텔레그램 이용해서 팔고 돈은 다른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돈을 받았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3대 마약 왕이 셋이서 또 같이 단톡방을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한 거죠. 영화 같은 얘기가 현실에서 벌어졌죠. 박학렬은 저희가 공조를 계속 했는데 현지 경찰이 주도적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최정하고 김영렬은 저희 경찰이 주도적으로 잡았죠.
제가 이제 21년 전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경찰관이 됐는데 하기는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많이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앞으로도 꼭 경찰이 아니라도 제가 사회 정의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례 같은 경우에 많이 접하고 공부까지는 아니래도 이제 숙지하고 계시면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범죄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당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